테슬라 소식입니다. 1. 머스크 재산 3천억 달러 돌파. 베트남 GDP보다 많아.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초로 3천억 달러 부자가 됐다. 29일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3,020억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CBS 방송은 머스크는 지구상에서 순자산 3천억 달러 이정표에 도달한 첫 번째 인물이 됐다면서 머스크 재산이 핀란드, 칠레, 베트남의 연간 국내 총생산보다 많다고 보도했다. 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비견할 만한 규모다. 머스크는 이번 조사로 2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도 1,000억 달러 이상 격차를 벌리게 됐다. 머스크 재산은 테슬라 주가가 지난 25일 처음으로 1,000달러를 넘으면서 며칠 새 크게 불어났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700달러 후반대였던 테슬라 주가는 렌터카 업체 허츠가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을 10만 대 구매한다고 발표하면서 급등했다. 테슬라 주가는 29일 뉴욕 증시에서 3.4% 오른 1,114달러로 마감했다. 머스크 순자산도 이날 하루에만 97억 9천만 달러 늘었다. 머스크는 최근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억만장자세가 도입될 경우 법 시행 후 첫 5년 동안 500억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머스크는 세제 도입에 반발하며 국가 부채를 늘리는 정부 재정 지출이 오히려 문제라고 역공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300만 원대 애플 혼합 현실 헤드셋 내년 중 나온다. 애플의 혼합 현실 기기 출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초부터 애플이 개발하고 있다는 헤드셋 형태의 MR 기기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던 가운데 애플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내년쯤 이를 실제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블룸버그 이 칼럼니스트 마크 거만은 자신의 리포트에서 애플은 이르명 내년에 고급 칩과 디스플레이, 센서, 아바타 기반 기능을 갖춘 값비싼 자체 장치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만은 이 헤드셋이 AR, VR 기능을 모두 가질 것이라며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처리할 수 있는 혼합현실 경험을 목표로 한다고 전망했다. 애플 소식 전문지 9to5Mac 등 의신은 거만의 리포트를 해설하며 애플이 만든 M1, 맥스나 M1 프로 칩을 새 MR 기기에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9to5Mac 등 외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애플이 만드는 MR 기기에는 초고해상도 8K 디스플레이 2개와 함께 12개 이상의 카메라를 탑재해 시선 및 손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전망이다. 가격은 대당 3,000달러로 예상된다. 고급 TV보다도 화질을 높이는 대신 가격이 비싸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세가와 전략적 제휴. 슈퍼게임 만들기로. 세가 3위 홀딩스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사의 업무협약 소식을 전했다. 두 회사는 향후 슈퍼게임, 즉 글로벌 타이틀 개발을 위해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는다. 협업 과정에는 MS의 클라우드 솔루션 애저 기술이 활용된다. 이뿐 아니라 두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IP를 활용한다. 세가는 앞으로 MS와 협업하면서 개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애저 기술을 사용하는 플레이어에게 고품질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MS 측은 세가에 대한 입찰 소식은 루머였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세가는 상징적인 기업으로 MS의 중요한 파트너였다라면서 세가와 함께 게임팬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소식과 함께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세가 3위 홀딩스의 주가는 6% 가까이 상승했다. 참고로 범세가 그룹은 기업 홍보 과정에서 자사 AAA급 타이틀을 슈퍼게임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난 5월 세가는 슈퍼게임 발굴, 개발 등을 위해 9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다만 억만장자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사회복지성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는 절충안을 의회에 제시하면서 이 법안에서 빠졌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오즈 디지털 자산 전문가 채용. 글로벌 1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디지털 자산 전문가 채용에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오지의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1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링크드인에 따르면 오지는 전날 글로벌 금융 서비스 전문가 팀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침투 전략을 수행할 이사급 핵심 멤버를 채용한다는 구인 공고를 게시했다. 구인 공고에 따르면 오지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을 위한 엔드투엔드 디지털 자산 거래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고는 해당 포지션의 직무에 대해 고객사들이 디지털 자산의 가격 결정 프로세스부터 실행, 정산 보관에 이르는 디지털 자산 거래 방식을 혁신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의 예시로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스테이블코인, 증권형 토큰, 대체불가 토큰 등을 폭넓게 포함시켰다. 또 오지 영업팀, 솔루션 설계자, 독립 소프트웨어 개발사, 시스템 통합업체 등과 협력해 고객들이 디지털 자산 전체 거래 과정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 했다. 디지털 자산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전문 업체와 핀테크 업체들이 탈중앙화 금융, 대체불가 토큰 등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전통 금융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를 포함해 기관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면서 성장 동력이 갖춰졌다. 이번 채용 공고는 오지가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산업 공략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즈 측은 이번 채용의 목표가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에서 오즈 채택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배달앱 적자 눈덩이. 코로나19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배달 플랫폼들이 적자 고민에 빠졌다. 단건 배달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라이더들을 잡기 위한 프로모션 비용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건당 배달료가 최대 2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대책 마련을 부심하고 있다. 일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적자 개선을 위한 비상회의를 정례화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열린 비상회의에서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는 이대로 가다간 지속가능 경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도 지난 3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이후 7개월간 3차례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총 9천억 원을 수혈받았다. 쿠팡은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2,938억 원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쿠팡이츠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이 같은 행보는 단건 배달 서비스 경쟁이 심화하며 마케팅 경쟁에 불이 붙은 결과다. 쿠팡이츠는 라이더 유치를 위해 최근 건당 배달료를 최대 2만 원까지 지급했다. 또 첫 주문 고객 대상 1만 5천 원 쿠폰 제공하는 등 고객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배민도 시장 점유율 지키기 위해 맞대응 전략을 펼쳐왔다. 양사의 주도권 다툼이 심해질수록 적자도 커지고 있지만 어느 곳도 수수료 정상가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상가 수수료율이 배민은 주문 금액의 12% 플러스 배달비 6,000원, 쿠팡이츠는 15% 플러스 6,000원이다. 하지만 배민과 쿠팡이츠는 주문 한 건당 프로모션 요금으로 중개 수수료 1,000원과 배달비 5,000원만 받고 있다. 돈이 들더라도 시장을 선점하고 보자는 의도된 적자에서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배달앱 시장은 이커머스 검색 포털 페이 모빌리티 등 영역으로 확장성, 융합성이 커다란 산업 분야에서 많이 뛰어들 것이라면서 서로의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러 사업자 간의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넘어설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